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교육과정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종로의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스타트업의 인사관리, 직원관리, 노무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전략 첫 번째 강의인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팀빌딩에 웬 노동법? 하시죠. 왜 노동법이 필요해? 지금 내가 혼자 일하는데 또는 2명, 3명에서 일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창업자이면서 기업을 성장시켜나갈 계획이 있다면 노동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흔히 처음에 팀빌딩을 할 때 동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이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느낌 오시겠지만 동업자는 같이 자본을 투하를 해서 회사를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프리랜서는 나의 어떠한 업무를 외부로 용역을 주는 일이죠. 근로자는 내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받는 그런 근로관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게 근로자입니다. 동업자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민법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처음에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 보면 100%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동업자가 되었든 프리랜서가 되었든 근로자가 되었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관계 설정을 처음에 잘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 어떤 노동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입사 즉시 서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서면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초구 소재 땡땡 의류 매장에 입사한 판매직 근로자 A씨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그러죠. 아니 직원 이 근로자한테 주민등록 등본이랑 이력서랑 통장 사본이랑 이걸 받으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했다. 여기가 아무 서류도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소 의견으로 그냥 송치가 됩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벌금이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는 서울지역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인데 보시면 세무조사처럼 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이라는 걸 나갑니다. 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적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적발하기가 가장 쉬운 것 그리고 봐주지 않는 것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법 위반 사항 중에 반절 정도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일용 근로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사례. 알바죠. 하루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주차요원으로 또는 전단지 알바 하루만 일하자라고 채용한 근로자와 일을 조금 오전에 일하다가 점심시간 문제로 다퉜어요.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고 임금체불도 같이 신고합니다. 나 임금 못 받았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정규직이 아닌 일일 근로자도 이게 작성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보지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90만 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기 퇴직 시 임금 삭감 계약 사례입니다. 가끔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200만 원, 수습기간 3개월간 월급 80% 지급, 단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최저임금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식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미리 일찍 퇴사해버리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아까우니까 최저임금만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요. 2개월 뒤 근로자가 퇴사하자마자 최저임금을 소급해 임금 제급했고 이에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의 위반입니다.
즉시 범죄 인지됩니다.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근무기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입사해. 2년 동안 무조건 일하기로 합시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 1억 내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약금에 대한 조항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왜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입니다. 주휴수당 굉장히 어렵죠. 이 주휴일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라 라는 게 주휴일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주유소가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고 시급과 함께 식대, 교통비, 상여 일 잘하니까 막 교통비도 줬어요. 집에 갈 때 택시 타, 설 보너스도 주고 막 줬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할 때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청구를 한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월급 월 한 200~300원 들어가는데 내가 주휴수당이 왜 없어? 돈 더 많이 줬어. 내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대나 교통비나 보너스나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지급 의무가 있는 법상 임금이 아니에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요. 법정 수당이에요. 법에서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는 수당이에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줬어도 주휴수당을 안 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휴수당을 먼저 지급해 하셔야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요. 일한 시간 다 계산을 해서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 이게 아닙니다. 일한 시간 플러스 주휴수당, 주휴시간 곱하기 시급을 해야 그 사람의 월급이 나옵니다. 5번째입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강의 때마다 서명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라. 퇴직금 분할 지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월급에다가 퇴직금 조금씩 넣어서 준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 식당에서 2년 전 채용한 근로자 A가 자신은 퇴직금이 필요 없으니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뽑을 때 230으로 계약을 했죠. 근데 20만 원씩 퇴직금을 넣어달라 해서 250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2년간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속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사업주한테 그럽니다. 퇴직금 주세요. 250만 원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주세요. 사업주는 야 매월 줬잖아. 난 너한테 줄 게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사장님은 250으로 계산된 퇴직금 2년 동안의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은요. 중간 정산 사유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유 말고서는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매월 얼마씩 지급된 거 절대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이름에 써 있어요. 퇴직할 때 주는 돈이에요. 일하는 중간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면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례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많이 강조를 하지만 현재도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웹 개발 분야 신입 채용 후 능력과 역량이 높아 교육 비용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런 수업도 들어라, 저런 강의도 들어라 투자해서 육성을 했는데 이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로 인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문제는 이 직원, 유능한 직원도 퇴사를 했고 가해자인 상사도 퇴사를 했어요. 왜냐? 부끄러워서 못 다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냐? 이 회사의 무형의 손실은 엄청 큽니다. 특히 스타트업은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당사자의 퇴사로 인한 스타트업의 인적 자원 손실과 기업 문화가 굉장히 훼손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건전한 문화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실시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죠. 이런 법적 의무 교육도 꼭 잊지 않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요,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실제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수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